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85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6억 2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사실상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파악이 됐었던 회차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결과가 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단, 맹구 이 새끼들의 경기력은 도무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기본적으로 골을 넣어줘야 될 때 넣어주면 예상대로 경기가 흘러가는데 공을 뭐 지구 밖으로 오지게 날려먹는 날이면 진짜 골이 더럽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의 그날그날 컨디션의 결과가 바뀌는 것 같고 이번에도 가르나초 선수가 날려먹는 게 많았죠. 올 시즌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으로 푸스카스상을 받은 가르나초인데 기본적인 슛도 이 정도로 못하니까 쌍욕을 먹고 있는 가르나초 선수입니다. 어쨌든 축구토토 승무패 85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월이 됐고 경기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길래 2월이 됐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토토 승무패 86회차의 경우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목요일 밤 10시까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86회차 최종 픽 영상은 수요일 밤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헤타페 대 마요르카였죠. 이 경기는 헤타페가 정배당인데도 불구하고 헤타페의 승리 투표율이 가장 낮았었는데 그만큼 헤타페의 경기력이 이번 시즌 형편이 없지만 저는 헤타페가 오히려 마요르카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양 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헤타페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으나 헤타페가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틀려버렸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타페가 패배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 마요르카의 골키퍼 선방만 5개가 나왔던 경기였고 슈팅 숫자도 헤타페가 더 많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헤타페가 페널티킥만 내주지 않았어도 무승부로 끝나지 않았을까 싶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페널티킥 같은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았던 1번 경기였다라고 보이네요. 자, 2번 경기 브랜드포드 대 노팅엄. 자,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써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브랜드포는 홈과 원정 경기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엄청난 홈발을 보여주고 있다. 브랜드포가 홈발이 그렇게 좋으면 브랜드포의 승리를 선택하면 되지 왜 승무패로 지우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브랜드포 수준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면 시즌 경기가 지속이 될수록 홈과 원정의 경기 결과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브랜드포가 홈에서 빠그라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양 팀이 받은 국내 배당을 보고도 브랜드포는 너무 높은 정배당을 받았고 노팅엄은 너무 낮은 역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적으로도 좀 수상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 지우개 찬스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정팀 노팅엄이 0대2로 승리를 하면서 브랜드포의 홈발은 무너졌고 역시나 브랜드포는 점유율을 상대팀보다 높게 가져갈 때는 공격적으로 힘을 못 쓰는 팀이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 입스위치 대 뉴캐슬. 자, 이 경기는 입스위치의 승리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기본적으로 뉴캐슬이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팀들을 상대로 의외로 이번 시즌에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번 시즌 에버턴을 상대로도 무승부, 본모스를 상대로도 무승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입스위치도 점유율이 낮은 팀이니까 이변이 터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에버튼, 본머스,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롱볼 활용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이지만 입스위치의 경우는 롱볼 활용도가 10위 수준으로 롱볼을 주로 사용하는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변으로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고 점유율이 낮은데 롱볼 활용도가 입스위치와 비슷한 팀이 바로 노팅엄인데 노팅엄의 경우가 뉴캐슬을 만나서 1대3으로 개털렸었다라는 걸 언급을 드리면서 입스위치의 단통 패배로 말씀을 드렸고 보통 한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릴 때 이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경기는 투표율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는 0대4로 입스위치가 대패를 하면서 적중을 했고 이삭 선수의 최근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웨스트햄 대 브라이턴. 자, 이 경기는 양 팀의 이번 시즌 기록을 비교해 볼 때 브라이턴이 우세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 웨스트햄이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브라이턴을 상대로 스루 패스로 뒷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브라이턴을 상대로 점유율을 내주면서 공격권을 가져왔을 때 앞쪽으로 빨리 연결을 시켜주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잘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였고 사실상 웨스트햄의 승리까지는 없다라고 봤던 경기였는데 패턴적으로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부분 때문에 무승부를 빼고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게 된 웨스트햄이고 다음 86회차에 사우스햄튼 원정을 떠나는 웨스트햄인데 패턴적으로 사우스햄튼과 무승부는 없다 패턴이 되겠네요. 자, 5번 경기 RC 셀타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처음부터 왠지 모르게 이변의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RC 셀타가 소시에다를 상대로 홈에서 최근에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다. 상성적으로 소시에다가 우위에 있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소시에다의 득점력이 쓰레기인 상태고 RC 셀타의 경우가 이번 시즌 홈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실점이 반 이상 줄어들고 득점력은 올라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RC 셀타의 득점력이라면 충분히 사고 한번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소시에다의 점유율을 내주고 경기를 할 텐데 그럴 때 RC 셀타의 공격에서 더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RC 셀타의 승무로 아예 소시에다 정배당은 선택을 하지 않고 이변으로 선택을 했는데 2대 0으로 RC 셀타가 승리를 하면서 투표율 18%의 이변에 적중을 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분석 내용과 마찬가지로 점유율은 4대 6으로 RC 셀타가 점유율을 내줬었지만 슈팅과 유효 슈팅 숫자는 훨씬 더 많이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한 RC 셀타였습니다. 자, 6번 경기 오사수나 대 빌바오. 원정팀 빌바오의 경우가 현재 리그와 컵 경기를 포함해서 13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주전자원들의 이탈이 한 명도 없다라는 점과 홈팀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4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1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빌바오를 상대로 5연속 무승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결정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는 좀 더 공격 자원의 퀄리티가 좋은 빌바오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결과는 1대 2로 빌바오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AT 마드리드.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바르셀로나가 직전 레가네스와의 경기에서 0대 1로 패배를 하면서 국내 배당 기준으로 14.5배가 터지는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경기 투표율이 3대 3대 3으로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바르셀로나라는 팀 이름빨이 확실히 커서 바르셀로나의 승리 투표율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레가네스한테 패배를 한 건 레가네스의 경우 기대 득점 값이 낮긴 하지만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을 뺀 XGDF 값이 라리가 원정 기준 2위를 기록 중이고 점유율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 활용도가 라리가 1위인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이변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이 경기의 경우는 바르셀로나와 AT 마드리드 두 팀 모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들의 경기고 두 팀 모두 짧은 패스를 선호하는 팀들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성향으로 봤을 때 기록은 바르셀로나가 더 나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AT 마드리드의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 6연승은 여기서 끊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바르셀로나의 승리까지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이번 시즌 AT 마드리드는 솔루로스, 알바레즈 같은 공격 자원들이 영입돼서 포텐을 터뜨리고 있고 이번 시즌 라리가 최소 실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바르셀로나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었는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비슷한 스타일의 축구가 만나면 바르셀로나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여실히 경기에서 드러났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때리고 때리는데도 AT 마드리드의 난공블락, 오블락 골키퍼의 선방쇼가 이어졌고 1대 1로 경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최종픽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솔루로스 선수가 후반 로즈타임에 극장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AT 마드리드의 승리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에버턴 대 첼시.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누구나 다 선택을 하는 에버튼의 패배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에버튼이 대놓고 수비를 하면 참 뚫기가 힘들다라는 걸 느낀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칼버트 루인 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 두 줄 버스를 세워놓고 수비를 하면서 간간히 역습만 노렸던 에버튼이었기 때문에 첼시가 뚫어내기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한 골은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 종료까지 에버턴이 잘 막아내면서 0대 0 무승부로 끝이
지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아스날을 상대로도 그렇고 첼시를 상대로도 그렇고 에버턴이 자기들보다 확실히 잘하는 팀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팀에게는 대놓고 수비를 하고 그렇게 대놓고 수비를 하는 만큼 또 잘 막아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울버햄튼.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레스터 시티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경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울버햄튼의 감독이 지난주 입스위치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잘렸고 새로운 감독인 페레이라 감독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감독 교체 후에 기본적으로 페레이라 감독이 어떤 전술을 보여줄 것이고 어떤 선수를 활용할지 모른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기 기록으로 분석해서 선택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레스터 시티가 0대 3으로 패배를 하면서 투표율 18%의 이변을 잡아냈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레이라 감독의 전술이나 선수 선발하는 게 뭐 딱히 특별했다라고 보이진 않았고 레스터 시티 선수들의 수비 실책들로 인한 실점들이었다라는 점에서 울버햄튼의 경기력이 올라왔다라고는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경기 맨유 대 본머스. 어금니가 꽉 깨물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본머스가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 꼴찌를 기록 중으로 찬스는 많이 만들지만 마무리가 더럽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주전 미들 자원인 타베르니에 선수, 공격 자원의 세멘요, 에바닐손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나왔었는데 실제 경기에는 세멘요 선수와 에바닐손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본머스 못지않게 맹구 새끼들도 어마어마한 새끼들이기 때문에 XGDF가 프리미어리그 15위를 기록 중이고 금요일 새벽 토트넘과의 컵 경기를 치렀고 3대 0으로 개처발리다가 아모린 감독이 아몰랑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후반전에 주전 자원들을 교체 투입시켜주면서 3골을 따라갔지만 4대 3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적인 문제도 이 경기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맹구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본머스가 원정에서는 실점이 홈보다 두 배로 많아지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이 맹구 새끼들 승무패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반대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단통으로만 선택을 해서 그분들의 선택지를 늘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맨유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정말 XGDF 값 꼴찌인 본머스를 상대로 진정한 XGDF 값 꼴찌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맨유가 슈팅 23개 중에 단 한 골도 성공을 못 시키는 왜 맹구 새끼들인지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승무패 할 때마다 지금 맨유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한데 86회 차에 또 맨유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머리가 좀 터질 것 같습니다. 자, 11번 경기 토트넘 대 리버풀이었죠. 이 경기는 처음부터 토트넘의 패배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죠. 체력적으로도 리버풀이 우세하고 이번 시즌 기록적인 면을 비교해봐도 사실상 리버풀을 넘어설 수 있는 기록을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최근 리버풀이 주전 수비 자원인 코나테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수비 쪽이 조금은 헐거워졌지만 토트넘에게 털릴 만큼의 전력 이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홈팀 토트넘의 수비는 허허벌판이다, 구멍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3대 6으로 토트넘이 많은 골을 실점을 했고 역시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개똥꼬집 전방 압박 쇼는 뒷공간이 탈탈 털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웬만하게 비빌 수 있을 만한 팀을 상대로 그렇게 전방 압박 쇼를 하면 말은 안 하겠는데 탈압박 장인들이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또 그 짓거리를 한다는 건 고집 정도가 아니라 아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2번 경기 레가네스 대 비아레알. 이 경기는 레가네스 승리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레가네스가 홈에서의 기대 득점값 자체가 라리가에서 꼴찌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패턴적인 부분 역시 레가네스의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원정팀 비아레알의 경우는 지난 주중 라이오와의 리그 경기 분석 영상 올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그때 출전을 하지 못한 주전 자원들이 이번 경기에 대거 복귀를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복귀 선수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라리가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는 비아레알이 주전 공격 자원들이 돌아온 상황에서 레가네스를 상대로 6경기째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면서 레가네스의 단통 패배로만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2대 5 레가네스의 패배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고 비아레알이 2대 2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전에 레가네스의 퇴장자가 2명이나 나오면서 레가네스 스스로 경기를 말아먹은 경기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라스팔마 대 에스파뇰이었죠. 이 경기는 패턴적으로 라스팔마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라스팔마의 승패, 그리고 에스파뇰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제외하면 역시 패턴적인 측면이 라스팔마의 승패로 나오게 되는데, 승과 패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라스팔마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로 라스팔마는 이번 시즌 영입 자원들이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고, 울버햄튼에서 내려온 파비오 실바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해서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확실한 마무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에스파뇰의 경우가 원정에서 이번 시즌 아직까지 1승도 없는 팀이고, 득점은 8경기 동안 단 4득점에 실점은 18실점으로 원정 최다 실점 3위를 기록 중이라는 팀이라는 점에서 라스팔마의 단통 승리로만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1대 0으로 라스팔마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고, 라스팔마의 하미레즈 선수의 기가 막힌 프리킥 득점으로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려서 아무 반응을 못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니까 뭐 골 장면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베티스 대 라요였습니다.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라요가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베티스 원정 경기를 7번을 갔는데 단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상성적인 측면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베티스의 패배까지는 선택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다만 베티스의 경우가 이번 시즌 XGDF 값이 라리가에서 꼴찌를 기록 중으로 기대 득점에 비해 실제 득점이 잘 안 터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원정팀 라요의 경우가 카운터 어택에 대한 방어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팀 베티스의 경우는 카운터 어택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라요도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해 볼 때 현재 베티스의 투표율 65%는 너무 많이 몰린 투표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베티스가 홈에서는 확실히 원정보다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지만, 라요가 원정에서 최소 실점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베티스의 승무 투픽보다는 베티스의 단통 무승부로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베티스는 이스코 선수의 페널티킥 골로 득점을 했고, 라이온은 이시파라존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이시파라존 선수 득점 중거리 슛으로 낮게 깔리면서 빨랫줄 슈팅이 나가는데, 진짜 멋있는 골이었습니다. 양팀이 치고받고 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던 경기였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85회차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말씀을 드려봤고, 저는 빠르게 축구토토 승무패 86회차 준비해서 수요일 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